네, 한국사 시간 오늘은 10번째 시간이고 갑오을미개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교과서는 102쪽이랑 103쪽을 참고하면 되고요. 이번 시간에는 특이한 점이 이야기가 아니라 개혁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기해야 할 사항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선생님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의 문제임을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가볼게요. 지난 시간 복습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하지 않았지만 핵심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은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은 크게 4단계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교조신원운동, 두 번째, 1차 봉기, 그리고 전조하얗기, 그리고 2차 봉기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교조신원운동에서는 3가지 기억하면 돼요. 삼례집회, 서울복합상소, 그 다음에 보은집회. 보은집회가 중요하다고 했죠. 이유는 뭐다? 정치운동화 되었기 때문에. 1차 봉기에서는 여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봅시다. 첫 번째, 고부농민봉기, 그 다음 백산의 집결하고 황토현, 황룡충 전투, 전조성섭령. 이 순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야. 크게 이 순서, 그리고 이 순서대로. 알겠지? 전조하얗기에는 정부는 교정청, 농민군은 집강소를 만들었다. 하우스스트롱하고 기억나지? 그다음 집강소에서는 2차 봉기에서는 마지막 곰나루, 우금치 전투까지 말이야.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거 순서를 어떤 거를 섞어서 순서 맞추시오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전개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갑오을미개혁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근데 이 갑오을미개혁은 이 개혁보다도 동학농민운동이랑 흐름을 같이 해요. 동학농민운동의 흐름 사이사이에 갑오 1차, 2차 을미개혁이 끼어있기 때문에 순서가 되게 중요하거든. 이 순서 관련 해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러한 개혁 내용이 나왔다를 알고 있는 것이 포인트 같아요. 1차 갑오개혁 봅시다. 배경 먼저 살펴봐야겠지요. 배경은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했고 전조하약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교정청을 설치해서 개혁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일본이 그래서 내정개혁을 강요해요. 저번 시간하고 맞물려져 있죠. 내정개혁을 강요합니다. 일본은 무력을 동원해서 경복궁을 습격해요.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흥선을 섭정으로 하는 김홍집 내각이 수립됩니다. 그리고 어떤 개혁을 하나 봅시다. 추진 주체예요. 추진 주체는 김홍집 내각입니다. 레드하우스, 마지막 레드하우스예요. 김홍집 내각입니다. 레드하우스뿐만 아니라 박정량, 김윤식, 유길준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개화파들이 개혁을 주체로 추진해 나갑니다. 일본의 자세, 여기서의 일본은 되게 소극적인 개입이에요. 소극적. 개화파의 주도로 우리 이 개화파의 주도로 개혁이 진행되는 것이고 일본은 소극적으로 개입합니다. 근데 일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추진기구로는 2기구입니다. 군국기무처. 얘들아, 그 개화기구를 담당하던 기구는 통리기무안문이었지. 1차 갑오개혁을 상징하는 거야. 이 갑오개혁은 얘들아 1차 2차 그리고 3차 을미개혁까지 있는데 이 개혁 내용을 안타깝게도 다 구분해야 돼요. 시험 문제는 1차, 2차, 3차를 구분하거든. 근데 1차 갑오개혁을 상징하는 단어야. 군국기무처. 2차 갑오개혁을 실시하면서 바로 군국기무처가 없어지거든. 그래서 이 군국기무처라는 말이 나오면 너네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 돼. 뭐라고? 이것은 1차 갑오개혁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를 떠올리면 되는 문제입니다. 군국기무처, 통리기문이 아니라 군국기무처. 내용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실시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보겠습니다. 군국기무처의 개혁 법령 먼저 살펴볼게요. 국내외 문서에 개국기년을 사용한다. 조선은 언제 건국했는 줄 알아요? 잘못 썼네. 조선건국은 1392년이야. 그러니까 이 1392년을 1년으로 삼는 거야. 그러면
쭉 해서 1894년을 개국 3년인가 4년인가 헷갈리네요. 이렇게 503년 또는 504년으로 세는 거지. 개국. 우리 조선이 건국한 지 몇 년이 됐는지. 원래는 연호를 중국 연호를 썼어요. 원래는. 연호라는 거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배웠습니다. 연호. 원래는 우리가 중국 연호를 썼단 말이지. 뭐 어떤 사람들은 멸망한 명나라 연호를 사용하기도 하고 공식적으로는 청나라 연호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1894년부터는 뭘 쓰겠다는 거야? 개국 기원을 사용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을 건국한 것을 1년으로 세겠다는 거지. 2조. 두 번째, 문벌과 양반, 상민 등 계급을 타파한다. 신분제를 없앤다는 얘기고. 네 번째, 죄인 자신 이외에 일체 연좌제를 폐지한다. 이 연좌제는 뭐냐면 한 사람이 잘못하면 3대를 멸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그리고 자기 자식이 있으면 자식의 손자까지 다 죽이는 거야.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내 아빠 형제들 다 죽여. 내 자식들 다 죽이는 거야. 내 할아버지도 위로 3대, 밑으로 3대. 그러니까 완전 싹 쓸어버리는 거지. 이게 연좌제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야. 1학년 예를 들어서 우리 반 1학년 7반에 어떤 한 명이 잘못했어. 선생님이 모든 애들 다 때리는 거야. 한 명이 잘못했는데 잘못한 사람만 처벌해야 되는데 우리는 공동체 하면서 공동체를 다 때리는, 그걸 연좌제라고 합니다. 되게 좀 인간답지 못한 거지. 그래서 이 갑오 1차 개혁 때는 연좌제가 폐지됩니다. 그리고 남자 20살, 여자 16살 이하의 조혼을 금지한다. 원래는 일찍 결혼했어요. 조혼 일찍 결혼하는 걸 말해. 16살. 어머, 네 친구들은 이미 결혼을 했었다는 얘기지, 조선시대에는. 네. 그 다음에 과부의 재혼을 자유에 맡긴다. 과부, 내가 무슨 과부 저번 시간에 동학농민운동 할 때 설명했습니다. 과부가 뭐야? 남편을 일찍 잃은 젊은 여자를 과부라고 한다 그랬어. 8조, 공사노비법을 혁폐한다. 신분제 없앤다는 거야. 노비가 사라진다는 거지. 그 다음에 각도의 각종 세금은 화폐로 내게 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조세의 금납하라고 얘기합니다. 세금을 돈으로 내는 거야. 옛날에는 세금을 쌀로 냈어. 근데 얼마나 무거워? 이 쌀을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무거워? 근데 돈으로 내면, 쌀에 해당하는 돈으로 내면 훨씬 편리한 거지. 국가도 편리, 사람들도 편리. 다 편리한 제도가 조세의 금납하입니다. 볼게요. 1차 가보게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거야. 중심, 누구 중심? 레드하우스 중심, 김홍집 내각. 대표적인 기구가 뭐라고? 군국, 기무처. 그 다음에 탁지 아문으로 재정의 일원화가 일어납니다. 재정의 일원화 우리 갑신정변 할 때 기억나니? 선생님이 카드 이야기하면서 얘기했는데 A, B, C 카드를 쓰면 내가 돈을 얼마 썼는지 잘 모른다. 근데 이 재정을 하나의 카드만 이용하면 내가 딱 파악하기가 쉽다. 국가에서 돈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기구 하나에서만 해결한다. 갑신정변에서는 어디로 하자고 그랬지? 갑신에서는 그렇지, 호조. 근데 여기 1차 가보개혁을 상징하는 말이야. 뭐? 탁지아무니. 그 다음에 은본위제도 화폐제도를 채택합니다. 이거는 외국 화폐를 통용하는 걸 허용하는 것인데, 은본위 화폐제도는 나중에 금본위 화폐제도 할 때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량형을 통일해요. 예를 들어서 야 얘들아 물 1리터만 사와 했을 때 기준이 다르면,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면 거래하기가 되게 힘들겠지. 그러한 기준을 통일한 거야. 그걸 도량형이라고 해. 그 다음에 조세의 금납화. 아까 얘기했지? 세금을 원래는 쌀로 냈는데 뭘로 내는 거야? 이제 돈으로 내는 거야. 훨씬 이득인 체제인 거지. 정치적으로는 청나라의 연호를 폐지하고 개국기원을 사용합니다. 개국기원 아까 설명했지. 조선건국 1392년을 1년으로 삼은 거야. 그 다음에 국내부를 설치해. 이건 뭐냐면 왕실사무랑 국정사무를 분리합니다. 옛날에는 정치 형태가 왕정이었기 때문에 왕이 곧 국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국가 돈을 왕이 자기 마음대로 썼는데, 이제 그것을 분리하는 거야. 왕, 네 돈은 네 돈이고 나라 돈은 나라 돈이야. 사실 이 국내부를 설치해서 왕실사무랑 국정사무를 분리한 것은 뭐 때문이냐면 왕의 권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6조, 2호 예병형공이라고 하는 6조를 8아문으로 바꿔요. 이거는 정부 기구를 바꿨다는 얘기야. 6조에서 8아문으로. 그 다음 경무청을 설치하고, 이거는 경찰 같은 거고,
과거제를 폐지합니다. 과거제. 이때 가면, 1894년에 가면 과거제가 미쳐 돌아가거든. 답안지를 뺏기고 대신 시험 보고 온갖 비리가 난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과거제를 폐지시켜버리는 것이 1차 거북이에요. 사회적으로는 폐지가 좀 많아. 폐지. 뭐 폐지냐면 신분제 폐지하고 연좌제도 폐지하고 조혼을 금지하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고, 이게 다 사회의 악폐습이 사라진 게 1차 가부개혁의 가장 큰 특징이야. 이거 솔직히 얘들아 다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적어도 1차랑 2차랑 을미개혁이랑 구분할 줄은 알아야 돼. 됐지? 넘어가 볼게. 2차 가부개혁은 배경부터 살펴볼게. 일본이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합니다. 무슨 전투? 우금치 전투. 우리 동학농민군들이 싹 갈렸다고 얘기했지. 그 다음에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기를 잡습니다. 청일전쟁, 일본이랑 청나라가 싸우는데 모두가 청나라가 이길 줄 알았지만 청나라가 발려버립니다. 진짜 발려버려요.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일본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것이 2차 가부개혁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조선, 조선, 일본이 있으면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갖기 위해서 청나라랑 일본이 서로 싸운 건데 청나라가 지고 일본이 승리하는 거지. 그러면 일본은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차근차근 조선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조선을 일본의 입맛에 맞게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보인단 말이지. 일본이 조선을 먹기 위해서 한 번에 일본이 조선을 먹은 게 아니라 자기 입맛에 바꾸고 먹었습니다. 바꾸는 과정인 거야. 2차 가부개혁이 안 좋게 말하면. 추진 주체는 김홍집하고 박영효 연립내각입니다. 박영효, 갑신정변 할 때 그 박영효, 그 친일파였던, 그러니까 친일파, 선생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친일파랑은 느낌이 다르다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지? 그냥 청나라보다는 일본에 더 가까운 의미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는데, 무튼 박영효가 이 추진 주체에 참여하면서 일본의 입맛에 맞는 개혁을 추진해 나갑니다. 군국기무처를 폐지해요. 아까 얘기했지? 군국기무처라는 기구는 1차 가부개혁에서만 있었다는 거. 일본의 자세를 살펴보면 일본이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야. 왜냐면 조선을 두고 청나라랑 일본이 싸웠는데 누가 이겼기 때문에? 일본이 이겼기 때문에. 청나라 절이 꺼져졌기 때문에. 내용은 뭐냐면 지방제도, 군사제도, 사법 및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개혁했는데 이것도 개혁 내용 뒤에서 살펴볼 거야. 고종은 종묘에 나가서 청과의 관계를 끊고 자주 독립하겠다는 의미로 독립서고문을 바칩니다. 독립서고문을 바치면서 국정개혁의 기본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홍범 14조를 반포해요. 홍범 14조는 같은 말로 뭐야? 2차 가부개혁이랑 똑같은 거야. 2차 가부개혁을 상징하는 말은 뭐야? 홍범 14조야. 홍범 14조는 조선이 자주 독립국임을 국내에 선포한 문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립서고문 읽어볼게요. 우리 황조가 우리 왕조를 세웠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준 지 503년이 지났대. 그러니까 1392 더하기 503 하면 1890, 이게 얘를 0년으로 세나 보다. 그래서 1894로. 얘를 1년으로 세면 1894가 나옵니다. 503년이 되는데 진미대에 와서 시운이 크게 변하고 문화가 개화하여 우방이 진심으로 도와주고 조정의 의견이 일치되어 자주 독립을 해야 우리나라가 튼튼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독립서고문 내용입니다. 그리고 홍범 14조 볼게요. 14개를 다 볼 거야. 이거 하나하나는 원문에 이렇게 하나하나로 써있어서 선생님이 가져왔습니다. 청나라에 의존하는 것을 끊어버리겠다. 자주독립, 청나라와의 관계를 빼겠다는 거고, 두 번째, 종친과 외척의 본분과 의리를 밝힌다. 이거는 종친과 외척을 분리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임금은 정전에 나와서 시사를 보되 정무는 직접 대신들과 의논하여 재결하며, 그러니까 왕권을 약화시키는 모습을 보이네. 왕실에 관한 사무와 나라 정사에 관한 사무는 반드시 분리. 이게 핵심입니다. 왕권을 약화시키려는 속셈도 가지고 있다. 아문이라는 용어 나오고, 백성들이 내는 세금은 모두 법령으로 정한 비율에 의하고 함부로 명목을 더하여
불법적으로 징수할 수 없다. 이런 개혁 내용도 담고 있고요. 조세나 세금은 어디로? 탁지 아문에. 이거는 1차 가보개혁 내용에도 담겨 있기는 하지만 여기 2차 가보개혁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다음 왕실의 비용을 개한다. 왕실의 비용 또 얘기 나왔지. 관제, 뭐 제주 젊은이, 뭐 징병법, 뭐 이러한 1차 가보개혁의 성격도 나타나 있지만 홍범 14조의 가장 큰 특징은 요거. 청나라의 자주 독립을 한다. 그 다음에 왕실 사무와 분리한다. 국내부 설치 얘기 나오면 1차지만 홍범 14조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정리해 볼게요. 누구랑 누구? 김홍집, 레드하우스. 가보개혁에서는 레드하우스가 꼭 나옵니다.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 홍범 14조. 독립서구문을 발표한다. 의정부를 내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내각제도를 시행합니다. 파라문, 아까 6조를 파라문으로 바꿨잖아. 이 파라문을 7부로 바꾸고 지방 8도를 23부로 바꿉니다. 8도를 23부로 바꾼다. 7, 23. 그 다음에 지방관의 권한을 축소하고 훈련대 시위대를 설치합니다. 군사를 훈련대 시위대. 사회적으로는 교육 입국조서. 이거 두 개는 진짜 별표 5개 치세요. 중요합니다. 교육 입국조서를 반포하고 한성 사범학교를 설립합니다. 애들을 가르쳐야 돼. 애들을 근대적으로 가르쳐야 돼. 그럼 뭐가 필요해? 선생님이 필요해. 그러니까 선생님을 양성하는 학교, 사범학교를 설립하는 거지. 외국어학교 관제를 공포하고 근대적인 사법재판소를 설치합니다. 그러면서 사법권하고 행정권을 분리하면서 지방관의 권한을 축소해. 이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는 지방관이 행정도 담당하고 사법도 담당했어. 행정은 뭐냐면 그 자체 그냥 그 지방을 이끄는 것을 행정이라고 하고 사법은 법을 판단하는 건데 이 두 개를 같이 하면 권력이 굉장히 세지겠지. 근데 이것을 분리해 버렸어. 재판소를 설치하면서. 그럼 지방간의 힘이 어떻게 되겠어? 약화되겠지. 2차 가보개혁 내용이고요. 3차 을미개혁입니다. 3차 을미개혁은 선생님이 일단 배경부터 살펴볼게요. 배경. 삼국 간섭 이후 개화파와 친러파의 연합 내각이 성립됩니다. 이거는 조금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조금 그것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기존 배경을 가져와야 돼. 볼게. 청일전쟁이 있었어. 그치? 이거 프린트에 적어 놓으세요. 청일전쟁이 있었어. 누가 이겼다고? 청나라랑 일본이랑 싸웠어. 누가 이겼다고? 청나라가 지고 일본이 이겼어. 이 청나라가 지고 일본이 이긴 조약을 어디에서 체결하냐면 일본에 있는 시모노세키에서 체결합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이때 일본이 중국 청나라의 랴오둥 반도 차지합니다. 랴오둥 반도는 어디에 있냐면 보면 여기가 조선이잖니? 여기가 일본, 여기가 청나라인데 랴오둥 반도는 여기입니다. 여기. 이 지역이 료동 반도야. 랴오둥 반도를 같은 말로 요동 반도라고 하거든. 일본이 이제 조선을 먹는 거는 전제했었고 청나라까지 먹기 위해서 이 요동 반도를 차지해. 근데 이 요동 반도를 갖고 싶었던 나라가 있었다. 그 나라가 어디였을까? 그 나라는 바로 연해주를 가지고 있던 러시아였어. 러시아 항상 무슨 정책한다고 했지? 남진 정책이랬지. 응, 맞아. 남진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계속해서 요동반도를 노리고 있었거든, 이 요동반도를. 근데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요동반도를 누가 가져가는 거야? 일본이 가져가는 거야. 러시아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러시아가 자기 혼자 지랄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을 끌어들입니다. 러시아가 프랑스랑 독일을 끌어들여요. 그 다음에 일본한테 쿠사리를 줍니다. 쿠사리? 일본 말인데. 일본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꾸 눈치를 주는 거야. 야, 네가 뭔데 요동반도를 가져가? 너 청나라한테 다시 돌려줘.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나라 3개가 간섭하잖아. 무슨 간섭? 삼국 간섭을 시행해요. 삼국 간섭. 나라가 어디라고요? 러시아, 프랑스, 독일. 러시아가 프랑스하고 독일을 끌어들여가지고 일본이 산동반도를 차지하는 것을 막아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 내에서는 일본이 진짜 센 줄 알았더니 일본이 러시아 한마디에 깽깽하네? 요동반도를 반납했네? 그러다 보니까 조선 내에 친러파가 형성됩니다. 조선 안에 러시아파가 막 형성이 돼. 근데 이 친러파의 핵심 인물이 누구였냐면 민비였습니다. 명성황후. 그래서 일본이 조선 안에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민비를 죽여버려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을미사변이라고 합니다. 18955을 을미사변이라고 한다고. 이러한 상황이었다고. 그러고 조선을 정말 자신 입맛에 맞게 을미개혁을 실시하는 거야. 이해하니? 이 맥락을 알아야 돼. 한번 정리할게. 청일전쟁에서 누가 이겼다? 일본이. 그 조약이 뭐다? 시모노세키 조약. 그럴 때 일본이 어딜 차지했다? 일본이 랴오동 반도를 차지했다. 이 랴오동 반도를 노리고 있던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을 끌어들여서 삼국 간섭을 시행한다. 그러니까 일본이 뱉어내. 그러니까 조선 안에서 친러파가 형성돼. 대세는 러시아다. 우리가 러시아 편을 가야겠다. 그러니까 친러파의 핵심 인물이었던 민비를 누가 죽이는 거야? 일본이 죽여버리는 거야. 그게 을미사변. 그리고 조선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바꿔버리는 거지. 그것이 을미개혁입니다. 연합내각이 성립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민씨는 친러파와 결탁하고 일본 세력을 제거를 시도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민비를 죽이고 3차 개혁을 추진한다. 민비를 죽이는 게 뭐라고? 을미사변. 을미개혁 봅시다. 개혁 내용은요. 이렇게 외우면 돼요. 꿀팁. 태양을 건진 단종소우, 태양을 건진 단종소우, 태양을 건진 단종소우. 얘들아, 을미개혁은 개혁 내용 전부야, 이게. 전부다. 이렇게 외우면 그냥 끝나. 너네 진짜 이 선생님이 주는 선물이야. 너네가 나중에 어떠한 한국사 시험을 봐도 을미개혁을 나오면 이것만 떠올리면 다 끝납니다. 선생님한테 배운 친구들이 많은데요. 선생님 수업에서 뭐가 기억나니? 그러면 태양을 건진 단종소우는 기억나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한 문제 무조건 맞출 수 있으니까 꼭 외워주세요. 태양은 뭐냐면 태양력 사용입니다. 얘들아, 달력에 보면 1, 2, 3, 4 큰 글씨가 양력이에요. 작은 글씨는 음력이야. 얘들아, 양력하고 음력은 뭐야? 양력은 태양을 중심으로 달력을 만든 거고 음력은 달을 중심으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음력 15일은 뭐야? 보름달인 거지. 그러니까 달의 움직임을 통해 달력을 만든 것을 음력이라고 표현하고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서 달력을 만든 것을 양력이라고 사용하는데 서양은 다 양력을 사용했어. 그래서 우리 조선도 태양력을 사용합니다. 을은 을미개혁이라는 제목을 붙여야겠죠? 제목, 을미개혁. 태양을 건진 단종소우에서 을은 제목, 을미개혁입니다. 건양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연호의 개념 알고 있지요? 원래는 땡땡왕, 땡년 이렇게 세는 건데 이때부터는 건양 1년, 건양 2년, 건양 3년 이렇게 표현한다고. 지금이 2020년이면 재인 4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 내가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문재인이 다스린 지 4년이 되는 해니까 4년 맞죠? 17, 18, 19, 20 4년 차가 되니까 재인 4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지. 건양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진은 진위대, 친위대라고 하는 군사야. 군사를 만들어내는 게 진친,
진이대, 친이대, 진 이렇게 하면 돼요. 진. 그다음에 단발령, 종두법. 천연두를 치료하는 치료제입니다. 종두법. 소학교. 초등학교 말하는 거죠. 우편제도 실시. 여기에서 원래는 우편제도는 갑신정변 때 우편 사무를 실시할 수 있었어. 근데 갑신정변 어디서 했지? 우정총국 축하연에서 사건이 시작됐잖아. 그래서 그때 불타버리는 바람에 11년 뒤인 1895년에 개혁하면서 우편제도가 실시됩니다. 우리 조선에서도 말이지요. 어떻게 외울 수 있겠니? 태양을 건진 단종소 외울 수 있겠어? 태양력 사용, 을미개혁, 건양연호, 진이대, 친이대, 단발령, 종두법, 소학교, 우편제도 실시. 이거는 1차, 2차는 이렇게 따서 외우기 힘든데 3차 개혁은 이거가 개혁 내용 전부야. 어떤 책을 찾아봐도. 선생님이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을미개혁의 원문을 찾아봤는데도 딱 이 내용만 나와요. 그러니까 태양을 건진 단종소를 외워놓고 1차랑 2차만 구분하면 시험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겠지. 내신 문제도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출제할 거예요. 그러니까 을미개혁, 태양을 건진 단종소 우는 무조건 암기하세요. 알겠죠? 태양 한 번 더 해봅시다. 태양력 사용, 을미개혁, 건양연호, 진이대, 친이대, 단발령, 종두법, 소학교, 우편제도 실시. 마지막 쭉 해볼까요? 다시 돌아가보자. 태양을 건진 단종소 한 번 더 해보자. 태양력 사용, 제목 을미개혁, 건양연호, 진이대, 친이대, 단발령, 종두법, 소학교 설치, 우편제도 실시. 오케이. 을미개혁 원문을 보면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짐이 이번에 정삭을 고친다. 정삭을 고친다는 말은 그거 태양력을 사용한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야. 원문에 써놨으면 좋겠어. 태양력을 사용한다는 말이 정월이랑 사월이거든. 이게 보름달이고 얘는 금음달을 의미해. 정삭을 고친다는 말은 양력으로 사용한다는 거고, 연호를 세웠어. 이 연호가 뭐라고? 건양이라고. 500년마다 크게 변하는 시운에 대응하여 짐이 국가를 중흥하는 큰 위협에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며, 복색을 바꾸고 머리를 깎았다. 단발령. 쭉 읽어보면 되겠죠. 짐이 부국 강병하는 사업을 도울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을미개혁에서 고종이. 3차 을미개혁에 대한 반발이 있겠지. 옛날에는 머리를 절대 자르지 않았단 말이야. 그 자르지 않은 머리를 잘라버리니까 반발하게 됩니다. 항일의병이 발생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요. 요생 중심이고요. 양반 요생 중심.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으로 요인석, 이소응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는 아까 선생님이 처음 시작할 때 동학농민운동이랑 을미개혁이 이렇게 쭉쭉쭉쭉 들어간다 그랬지, 사건이. 그래서 연표를 작성했어요. 이거 내신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사 관련된 문제에서 굉장히 어렵게 내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고부밀란, 동학농민군 1차 봉기, 황토현, 전주성. 그 다음에 청나라랑 일본이 들어오고 전주하약을 맺고, 조선 정부는 교정청 설치하고, 일본이 경복궁 점령하면서 청일전쟁 발발하고, 청일전쟁 발발시킨 다음에 1차 마보개혁. 이때 핵심 기구가 뭐였지? 군국, 기무처. 그 다음에 2차 봉기, 그리고 2차 가보개혁. 누구랑 누구?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 그리고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한다고 그랬죠. 청나라랑 일본이랑 싸우는데 누가 이겼다? 일본이 이긴 핵심 조약. 이때 일본이 뭘 가져가? 요동반도 가져가. 요동반도 가져가. 이 요동반도를 뱉어내라고 누가?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을 끌어들여서 삼국 간섭. 그러니까 친러파 핵심 인물 을미사변을 민비를 죽여버리고 을미개혁을 실시해. 근데 을미개혁을 실시하는데 고종이 얼마나 무섭겠어? 왜냐? 아내를 죽였어.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를 뭐 좋던 싫던 죽였어. 그러면 자기도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겠지. 그래서 이 고종이 원래는 미국 공사관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미국 공사관을 가다가 걸려서 못 가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러시아 공사관에 갑니다. 공사관. 러시아 공사관. 아관. 파천은 왕이 몸을 옮기는 것을 파천이라고 해요. 아관 파천은 뭐냐면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도망가는 사건입니다. 공사관으로 도망가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공사관에 가고 고종이 어떤 짓을 하냐면 지금까지 1차 개혁, 2차 개혁, 3차 개혁, 갑오 개혁 너네 그렇게 싫니? 그러면 너네 이 개혁 과거로 돌려가. 개혁 모두 이제 실시하지 마. 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라는 회고 개혁을 되돌리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개혁을 다시 이렇게 조선을 바꿔보려고 했지만 이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1차 개혁,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3차 가보개혁이 있었어. 그리고 나서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1차, 2차 개혁하고 을미사변하고 을미개혁을 했지. 그리고 고종이 악원파천을 해버렸어.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갔어. 그러면서 고종이 뭐라고 한다고? 기존에 이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을미개혁 다 시행하지 마. 이전으로 돌아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봤지만 1차, 2차 을미개혁의 핵심 인물은 누구였지? 레드하우스였지. 그래서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을미개혁을 추진하던 핵심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핵심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핵심 인물들이. 왜냐면 을미개혁 중에서 단발령에 대한 반발이 되게 컸거든? 그래서 이 단발령에 대한 반발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거 단발령 시행하라고 명령한 사람 누구야? 내 앞으로 와. 했을 때 김홍집이 다른 인물들은 다 도망갑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근데 김홍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화문 앞으로 나타나요. 김홍집이. 광화문 앞에 김홍집이 이렇게 레드하우스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차 개혁, 2차 개혁, 3차 개혁을 주도한 사람은 나다. 그리고 이 개혁이 잘 됐던 잘못됐던 이것을 추진한 주체는 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이 불만이 있으면 나한테 돌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화난 민중들이 김홍집한테 돌을 던져요. 그래서 이 김홍집은 돌 맞아서 죽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자신의 뜻이 옳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돌 맞아 죽더라도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이 역사적 인물 레드하우스, 자신의 선택이 사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그 선택에 소신을 갖고 책임을 지는 이 인물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선생님이 레드하우스라고 하면서 놀리는 이유도 있었지만, 말장난을 한 이유도 있었지만, 이 인물의 대단함은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개혁 속에서 핵심 인물,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도망가지만 이 레드하우스, 김홍집 이분은 자신의 정책에 책임을 졌다는 거죠. 지금의 정치인들 어떻게 얘기합니까? 선거할 때는 표 달라고 그렇게 구걸하면서 국회 가면은 뻘짓하고 있죠. 제대로 자신의 말에 책임지지도 않아요. 자신의 정책에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김홍집을 모르는 것이지요. 선생님은 여러분이 김홍집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선택이 옳은 선택이든 조금 잘못된 선택이든 소신을 가질 건 가져야지요. 네, 우리 레드하우스 돌 맞아 죽었습니다. 김홍집의 결말이었어요. 갑오 을미개혁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개화파랑 동학농민군의 요구가 반영되었다. 근대적인 개혁이다. 굉장히 우리는 전근대적인 사회를 살고 있었어. 선생님, 전근대적이 뭐예요? 근대적이 뭐예요? 우리 알고 있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적으로는 평등사회. 우리 갑오을미개혁 전에는 전근대적이었어. 민주주의? 어떻게 민주주의야? 아니지. 왕만을 위한 나라였단 말이야.
백성이 주인인 정치 형태가 아니었다고. 자본주의 아니었어. 왜냐? 세금을 쌀로 냈었거든. 평등사회 아니었어. 사회 평등하지 않은 사회였어. 근데 가보일미 개혁으로 인해서 평등한 사회가 되었잖아. 근대적인 개혁인 거지. 그리고 개화파랑 동학농민군의 요구도 반영되었잖아. 우린 개혁 내용으로 살펴보았거든. 하지만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뭐라고? 일제가 침략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혁한 것이다. 그러니까 일제가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서 자기 입맛에 바꾼 개혁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고요. 자주적인 근대국가 기반을 구축하는 데는 소홀했다.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 위로부터의 개혁. 민중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했다. 왜냐? 민중이 진짜 원했던 거는 뭐냐면 토지의 분배였어. 농민이 진짜 필요했던 건 토지의 분배였어. 근데 토지의 분배 아니라 자꾸 딴 짓만 하는 거지. 너네한테 이게 필요할 거야 하면서. 근데 실질적으로 필요했던 건 뭐야? 토지의 분배였는데 말이지. 토지의 분배가 없었거든. 국방력 강화에도 소홀했다. 왜냐? 일본이 자신이 침략하려고 만드는 거면 국방력 강화를 하려고 했을까 안 했을까? 당연히 안 했지. 그렇기 때문에 국방력 강화에도 소홀했다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글쓰기 활동 해볼게요.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은 근대화를 이루는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당시에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이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은 독립협회예요. 서울에 독립문이 있는데요. 독립문. 선생님 다녀왔어요. 야, 내 얼굴 캡처하고 놀리면 죽어. 아무튼 다음 시간에는 독립협회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 과제 꼭 수행하시고요. 선생님 한동안 안 했네. 오늘 수업을 잘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